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몇 차례 짧게 말했는데 예상치 않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사실 드러난 사실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답변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열렬한 지지가,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열렬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열렬한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약간의 편법을 하더라도 이제 출세하고 재산을 늘리는 데에 실망은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서민들의 공감대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조국 후보자 해명과 이제 그 조국 후보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지지한다, 뭐 그런 글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윗세대 이제 486 세대죠. IMF 풍파도 겪었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해 놨더니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완전히 외진데다가 사놓지 않는 이상,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계급의 고정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고 이제 삶의 형태까지도 윗세대로부터 물려받고 그게 어떤 일반적인 사회 모습이 돼가는데 이제 많은 이제 공감대가 생기는 게 아닐까. 왜냐면 지금 사실 정말 어떤 일을 해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재산을 불려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그 전후 체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왕족이나 그 신분 체제가 무너지면서 다시 사회가 개편되는 지금 상황이었고, 이제 사회적 안정과 맞물려서 이제 계급의 고정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어떤 일을 해서든지 재산을 늘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정답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사실 뭐 재벌도 아니고 남들보다 돈 많고 안정적인 생활이긴 한데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다 조국의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한국당이야 뭐 원체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조국이 이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실컷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재산을 불리고 이제 사회적 특권을 누리려는 그런 행태가 조국 당신이 기득권을 비판했던 것과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명 강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우리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 몇 명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OECD 최저인가요? 그 정도 수준인데다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세대만큼은 나중에라도 이제 부동산 호황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빚내서 집 마련해서 갖고 있는다 그래도 그게 이제 노후 자금이 될 가능성은 적다. 반면에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한창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벌면 버는 대로 이제 집에 결국에는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역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의 어떤 가격은 가장 높을 때가 아닌가. 물론 재화 가치가 오르고 돈은 불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열심히 월급 모아서 집에다가 투자했고 투자한 만큼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5, 60대. 조국도 그 세대고 조국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세대도 그 세대인 거죠. 조국이 누린 특권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누린 특권보다는 훨씬 더 많지만은, 그리고 그것은 조국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모펀드, 웅동학원, 그리고 딸 취업 문제가 각각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의 이렇게 공통된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국은 남들보다 그걸 좀 더 누릴 뿐인 거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구나 특권을 누리고 싶고 법을 우회해서라도 이익을 보고 싶고
한 게 지금의 세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은 학벌 경쟁, 이제 취업 경쟁에서 정말 상위권에 올라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아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대기업 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1, 2%밖에 안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고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월세 내거나 빚 갚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빚도 갚으면 다행인 거고 아마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통계를 찾아보니까 금융 채무 불이행 비율이 17년에 1.32%였다가 18년 말에 1.43%로 다시 높아지고 있네요. 다시 높아지고 있고 지금 20, 30대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체율, 적색 등 경제활동 많은 30, 40대 타격. 그래서 이게 조국으로 대변될 수도 있는 우리 486 세대, 우리 기성세대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 문제가 단순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아마 당신들도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계급이 고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때문에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서로 간의 경쟁에 맞물려서 지금 세대 간의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한 경쟁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정말 지금 힘들어지는 청년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같이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고 출산하기 힘들어하고 월세 내기 힘들어하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다 은행에 빚 안 지고서 사는 사람 없는데 그 은행에 열심히 갚아도 결국에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금융권의 은행들이 1주주, 2주주가 외국 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돈을 갚아도 외국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지금 뽑아 먹힐 때까지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의 특권에 비춰지는 그런 어떤 기성세대와 아니면 젊은 세대와의 그 계급적 갈등이 더 심화되고 정말 우리 자식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내 자식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식들을 좀 더 해방시킬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국 씨의 그 하도 찬반이 심해가지고 제가 조국 씨 그 청문회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 얘기를 할 때도 자기는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 74억 약정 펀드를 체결하고 거기에 13억인가요?를 재산을 투자를 했다? 모르고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인데 10몇 억을 그렇게 투자를 하나요? 그거는 믿기 힘든 얘기 같고, 웅동학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국 씨에 대한 이번에 옹호 글들이 많은데 거기에 조국 씨를 회상하는 글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유복한 학생인데 청백리였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빚을 지고 파산했는데 유복했다는 거는 회계상에 남지 않는 재산이 있었다는 거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갚지 않고 웅동학원을 살리시면서 파산 선고를 했는데 웅동학원의 소유권은 아무튼 조국 일가에게로 넘어갔고 조국의 동생이 결국에는 그 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분이 이제 또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웅동학원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73억인가 밖에 안 되고 반면에 채무는 180억인가요? 채권이라도 갖고 있었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했다 싶은데, 학교 재산은 또 법에 의해서 강제 압류는 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웅동학원이 채무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은 강제 압류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정수석 때 한정상속 이제 판결을 받아서 채무가 소멸됐고 그 채무가 소멸된 뒤 10일 후에 펀드에 10억을 넣었다. 그러니까 판결 결과를 일단 지켜본 다음에 돈을 펀드에 넣은 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말씀 잘하시고 진중한 외모와는 다르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딸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우리 학생분들께서 그 불공정에 대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딸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뭐 사모펀드도 나는 무제한 투자자다, 뭐 웅동학원, 뭐 한정상속도 뭐 믿지는 장사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걸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을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국 후보께서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하셔도 지금 문제인 상황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의혹을 가진 장관 후보자가 그때 조국도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국 자진 사퇴하셨으면은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밀고 나가실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검찰에서도 조국 씨 주변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는 충분한 그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조국 후보께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할 것이고 언급도 안 한다고 하겠지만은, 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글쎄요, 그 수사가 같을 수 있을까요? 뭐 검찰이 뭐 AI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의 조율은 있겠죠. 조율은 있겠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진짜 5년 내내 양쪽으로 나뉘어서 정말 박 터지게 싸우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은 완화될 수 있었던 기회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조금의 희망이 있는 거겠죠.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봤을 때는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지금 신뢰를 잃어가는 타이밍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나가 돼 있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상상도 해보고, 다만 여기서 그 원인이 당대표에 있다, 아니면은 퇴진파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이제 조국 반대에 대한, 민주당 반대에 대한 결집 효과를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한국당에 권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지지 세력을 집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은, 정작 우리나라 정치나 국민들에게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